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작지만 그 영향력은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고 하지요. 유럽에 널리 알려진 전설에서는 마법사들이 자기를 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혀를 잘라서 고양이에게 주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혀를 잘린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텐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기를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 라고 하지요. 이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71화는 우리 몸의 신체에 관하여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과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입을 그렇게 다물고 있어?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하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고양이가 너의 혀를 가져가 버렸니? 라고 하지요. 그래서 Has the cat got your tongue? Has the cat got your tongue? 이라고 합니다. 일반 회화체에서는 긍정문의 형태로 What's the matter with you? The cat got your tongue? What's the matter with you? The cat got your tongue? 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되지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입 좀 다물어 하는 말을 hold your tongue, hold your tongue 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잠시 물고 있어야 됩니다. 물다라는 동사가 bite이지요. 그래서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도 같이 hold your tongue가 어울려서 쓰이고 있습니다. 입 안에 있는 기관에 tooth, 복수형으로 teeth들이 사용될 수 있지요. 뱀의 이보다 더 날카롭다 하여 sharper than a serpent's tooth, sharper than a serpent's tooth 라는 표현이 있지요. 뱀의 이보다 더욱 날카롭다 하는 것은 더욱 해롭다 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의 태도는 뱀의 이보다도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더욱 큰 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His attitude is sharper than a serpent's tooth. His attitude is sharper than a serpent's tooth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탉에 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빨이 달린 닭을 보았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희귀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물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를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드물다 라고 얘기하여 scarce as hen's teeth, scarce as hen's teeth 라고 합니다. 남이 불행을 당하였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은 요즘 가물에 콩 나듯이 보기 어렵습니다. Good Samaritans are scarce as hen's teeth. Good Samaritans are scarce as hen's teeth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를 뽑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지요. 참 어렵다 하는 말을 마치 이를 뽑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끝마치도록 하는 것은 마치 이를 뽑는 것처럼 어려워요. It's like pulling teeth to make a child finish his homework. It's like pulling teeth to make a child finish his homework.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 아래에 있는 신체에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목이지요. 관용 표현 가운데 하나가 a pain in the neck입니다. 목 안에 있는 고통. John은 정말 큰 골칫덩어리야. John is a real pain in the neck. John is a real pain in the ne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어로 얘기할 때는 목에 걸린 가시 같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국어에서는 화를 자초하다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의 목을 자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탐이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아내에게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탐에게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지요. When Tom told his wife to go away, he cut his own throat. When Tom told his wife to go away, he cut his own throat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 아래에 있는 우리 신체 기관이 바로 어깨와 팔이지요. 무엇 위에 머리와 어깨가 있다 하는 의미로 head and shoulders above something 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교 대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연설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His speech is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others. His speech is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others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깨 위에 좋은 머리를 갖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는 분별력이 있다, 총명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브라운 씨는 참 분별력이 있는 분입니다. Mr. Brown has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Mr. Brown has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차가운 어깨를 주었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쌀쌀맞게 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Jane won't even look at Bill. She gives him the cold shoulder. Jane won't even look at Bill. She gives him the cold should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Keep somebody at arm's length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팔의 길이만큼 사람을 거리를 띄우다 하는 뜻이 되거든요. 팔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두 팔을 쭉 핀다고 하면은 꽤 긴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다. 한국 문화 가운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퇴근 이후에도 자주 어울려서 음식이나 또는 술자리를 같이 하곤 하지요. 하지만 영미인들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드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퇴근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I keep my colleagues at arm's length after work. I keep my colleagues at arm's length after work 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띄워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비싸다 하는 의미를 cost an arm and leg라고 합니다. 팔과 다리 하나씩이 소요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는 의미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는 표현을 Apartments in Seoul cost an arm and leg. Apartments in Seoul cost an arm and leg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의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라고 말하고 있지요. 혀를 어떻게 잘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절망에 빠지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7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